이번에는 앞으로 2년 동안 방송기자연합회를 든든하게 이끌어 나갈 양만희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네, 새로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일을 맡게 된 SBS의 양만희 기자입니다.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귀빈 내빈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연합회의 소속 기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방송기자연합회에 어떤 연을 맺었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기억에 2007년쯤의 일 같은데 기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송사의 기자가 찾아와서 방송 기자들만의 모임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SBS에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했고 이듬해 방송기자연합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9개 방송사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62개 방송사에 3,000명 가까운 방송기자들이 이 방송기자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양적 성장도 성장이지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자들과 그리고 이제 언론에 관심이 많은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보면은 그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화두는 언론계에서 단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MBC와 YTN의 동료 기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있었고 그때 방송기자연합회가 복직을 요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벌였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몇몇 해직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가 바로 이 건물에 있습니다. 이 건물 9층에 있는데 거기서 상근을 하면서 정책과 출간 분야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기자연합회가 그런 해직 기자들한테 보금자리가 돼준 것이죠. 그리고 여러 그 언론 자유와 독립에 관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독으로 혹은 연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왠지 그런 화두가 다시 한번 우리 언론계에 밀어닥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죠. 지금 앉아 계신 언론노조, 그다음에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가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서 지금도 자율적 규제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대응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어제 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주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멀쩡히 있던 기사들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현대판 분석 행위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 이사장님께서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호호탕탕 진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저는 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끊임없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시도는 계속되어 있고 그걸 감시하고 대응하고 필요하면 싸우는 과정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호호탕탕한 언론 자유와 독립의 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방송기자연합회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업 언론인 단체와 손을 잡고 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기자들의 뜻을 잘 모아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재호 회장께서 보람찬 기억으로 기억하시는 그 강령과 보도준칙 이 부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의 신뢰 자본이 바닥이고 언론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들이 보기엔 부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언론이 무엇이 언론이고 어떤 것이 바른 저널리즘인가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정파적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우리 기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언론이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자들이 우리는 제대로 된 언론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취재 보도 준칙에 보면은 지금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에는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된다. 한번 보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보충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기자들이 개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용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 회사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바른 언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취재 보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은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될 때 언론의 대응력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언론계 밖으로까지 확장이 될 때 언론의 신뢰 회복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그리고 기자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신뢰 회복을 하려면 요즘 보면 이 전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콘텐츠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해온 기자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5월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직 후보자가 선출이 되고 언론사들은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6월에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 보도는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기자들이 그냥 회비만 내고 이달에 방송기자상만 받는 그런 단체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한 1, 2주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지금 여기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2시간 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 그다음에 함께 해주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 일을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이제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